표준과학연구원의 이윤희입니다. 요셉 박사님이 너무 잘하셔서 저는 그냥 의문의 일패를 안고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도망가고 싶은데요. 아무튼 약속이니까 10분간 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은 이젠 새로운 발견의 신대륙 극한이라는 화두로 오늘 가지고 왔고요. 저희 연구팀, 극한 연구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바보스러운 그런 묵직한, 우둔한 그런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한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학? 그렇지 않은데 저 수학 되게 못해요. 그래서 여기 답을 가지고 왔어요. 극한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기존의 한계를 넘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되게 재미난 사진을 제가 구했어요. 보면은 말이 헐떡대면서 달리고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혀가 쭉 빠져 있어요. 이렇게 빨리 달리려고 힘을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가장 빠른 막, 천리마라는 게 있죠. 하루에 400km를 달릴 수 있어요. 근데 평균 속도로 보면은 17km/h가 안 되는 낮은 속도예요. 그 반면에 18세기에 이제 전기기관차가 들어오면서 무려 몇 배예요? 거의 2배가 넘는 39km/h로 달리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기도 극한이에요. 18세기의 극한. 그러니까 말이 달리는데 아무리 박차를 가해서 이놈을 더 빨리 달리게 해봤자 이놈이 30km를 달릴 수는 없어요. 차라리 새로운 생각으로 뭔가 새로운 신대륙에서 과학적 가치 또는 뭔가 성과를 만들자 하는 게 극한 연구고요. 되게 복잡하네요. 저희 딸이 보더니만 이런 건 안 보여주는 게 좋아라고 그랬는데, 보시는 것처럼 온도 켈빈이라는 온도도 익숙지 않으시죠? 대개 한 3000도씨, 그리고 압력으로 봤을 때는 수십만 기압 정도. 대개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큰 기압을 만날 수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혹 아시는 분? 에베레스트는 진공으로 가요. 밑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필리핀 정답입니다. 제가 뭔가 선물을 드려야 되는 선물이 없어요. 마리아나 해구가 해수면에서 한 11km 정도 바닥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11km 바닥에 가면은 압력이 한 1000기압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극한이라고 하면 수십만 기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큰 고압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극한에 대해서 여기 온도 극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온도 극한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스페이스X라고 하는 민간 업체가 이제 그 여러 번 쓸 수 있는 그런 로켓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로켓 노즐 부분이 3000도씨에 육박하게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식었다가 달아올랐다가 식었다를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아주 초고온 상황에 있어서 이 3000도씨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용광로의 샘물이 한 1540도씨 정도에서 녹아요. 그런데 이 온도의 2배 정도 되는 온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핵융합로, 미래 에너지라고 하는 핵융합로 같은 경우는 안쪽의 온도가 무려 1억 도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억 도씨를 가두고 있는 대면 소재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텅스텐 소재를 써서 한 3000도씨 정도까지 유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상업용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벌써 절반이 지나버렸네요. 서설이 너무 길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고압 쪽에 있었던 극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익숙하실 부분은 이제 다이아몬드에 대한 부분이에요. 고압 극한, 슈퍼맨이 예전에 다이아몬드를 만들었었죠. 그런데 최근에 다른 극한으로 보시면은 그 일산화탄소 가스, 연탄가스라고 하는 이 일산화탄소 가스를 고압으로 한 15만 기압 정도로 압축을 했더니만은 이게 고체가 돼요. 그리고 대기압 상태에 노출을 시켜도 그대로 유지가 돼요. 여기에다가 저 형광봉은 아니고요, 레이저 포인트 빨간 거 아시죠? 그걸로 여기에 빛을 가했더니만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에너지의 양 자체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재래식
폭약의 3배에서 8배 정도의 에너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금속 수소라는 부분이 있어요. 수소 가스인데 이 부분 자체를 아주 고압으로 대개 한 500만 기압 정도로 압축을 하게 되면 금속 수소가 나오게 되는데, 이 금속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가 좋은 미래 에너지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되게 저밀도예요. 가스 수소는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금속 수소에 아주 높은 고밀도의 에너지원을 나사에서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하버드대 연구팀에서 이 금속 수소를 500만 기압으로 압축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온과 고압 연구를 하고 있고요. 되게 복잡한 다이어그램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고온 쪽, 고압 쪽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온 고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택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물질을 공중에 띄워요. 뭐 예전에 공중부양이라고 하면 사기꾼이라고 그랬는데 저희 실제로 띄웁니다. 그리고 이 띄운 물질에다가 레이저를 가해서 저희가 금속을 용융을 시키게 돼요. 그렇게 용융된 금속 자체 같은 경우에 응고를 일으키는 핵생성이 되게 더디기 때문에 이 액체 금속 자체가 원래의 녹넘점보다 거의 몇백 도 이하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해요. 자기가 원래 고체로 돼야 되는데 되지 못한 상황이니까 되게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다 보니까 슬쩍 건드리면은 거의 폭발적으로 빛을 방출하면서 고체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용해도 쪽에 있었으면 과포화,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 고압 쪽에서의 과압과 같은 그러한 되게 복잡한 용어들인데요.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안정 상태, 어찌 보면 앞서 보셨던 다이아몬드도 하나의 준안정 상태인데 이런 준안정 물질들을 찾는 연구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질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뭔가 여기서 물질 내에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새로운 물질이 생겼는지 그 안에서의 변화는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포항에 있는 방사선 가속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찍는 부분, 그리고 라만 구조 분석을 하는 부분, 이런 모니터링 기술들을 같이 구현을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실제 저희가 과포화도를 아주 키운 그런 용액 상태에서 거의 지구상에 없었던 새로운 결정들을 만드는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중 부양을 시킨 다음에 이제 물을 드라이 시키면서 과포화를 만들어가는 과포화를 만들어가는 상황들에 대한 그림인데요. 동영상 좀 이동을 해주실래요? 2분 남았습니다. 네. 큰일 났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 하는 연구 소금물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하나의 단결정이 만들어져서 소금이 커가는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폴리스텔린이라는 나노 파티클이 들어가 있는 콜로이드인데요. 처음에는 붉은색 계열을 갖다가 점차 이제 크리스탈라이즈 되면서 이놈이 푸른색 그리고 투명한 색깔로 바뀌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고요. 처음에는 저희는 요산, 통풍을 일으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결정화를 이제 연구를 하려고 샀는데 사다 보니까 잘못 알아서 요소를 사버렸네요. 그래서 요소를 연구했는데 요소에서도 재미나게 아주 뾰족한 그런 결정들이 만들어지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토픽으로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따뜻한 얼음을 만들었다, 그리고 얼음의 결정 형상을 제어했다, 그런 홍보들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리카락 굵기 정도 되는 구멍을 뚫고 여기에 물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엠빌 2개를 맞닿게 붙여서 압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압력을 만드느냐? 1만 기압 정도를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얼음이 만들어지고요. 그럼 그 다음에 얼음을 적절히 녹인 다음에 우리가 하나의 시약 결정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 시약 결정에다가 압력 속도를, 압축 속도를 느리게 또는 빠르게 조절을 했죠. 그렇게 했더니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빠른 속도에서는 원래 입체적인 그런 크리스탈이 자라다가 어느 순간 날개가 달린 것처럼 2차원적인 결정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결정의 성장 속도가 무려 10배나 빨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리포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급하게 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 극한 연구팀 같은 경우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는 초고온이나 초고압이나 또는 초고농도를 연구를 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면은 그걸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세대에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그런 물질을 찾는 연구를 주로 합니다. 그리고 이게 상용화돼서 쓸 수 있는 단계에는 아마 저희 역할은 끝난 것 같고 아마 이 앞에 계시는 어린 학생들이 아마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익히 겨울에 문제가 되는 블랙 아이스예요. 프로전 레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게 사이드 미러에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이게 뭐냐면 언더쿨링이라고 하는 관행이 아주 강력하게 된 그런 빗방울이 그냥 바로 사이드 미러에 들러붙으면서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극한이라는 부분 자체는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되게 멀지 않아요. 근처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아마 상용화라는 부분을 되게 제가 멀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 생각지 않게 또 조만간 그렇게 상용화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 생뚱맞은 이야기였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